어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의 5선 이상 중진들과 점심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과연 그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까요? 어제 오찬 자리를 함께했던 권영세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권영세입니다. 자, 의원님, 저 어제 오찬 질문 드리기 전에 이거부터 좀 짚어보죠. 앞서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승원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예, 얼마 전에 있었던 이 서울중앙지검에 예, 야당 의원들, 이재명 후보를 비롯한 의원들과 그 지인들에 대한 통신 조회, 여기에 예. 대해서 불법 사찰이다, 야당 탄압이다, 민주당도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뭐 불법 사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뭐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예, 그 자체는 합법적인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예, 이 법이 사실은 이 감청하고 달리 이 통신조회, 예. 통화내역조회 같은 경우는 좀 약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 영장 없이 그 검찰이 임의로 할 수 있게 예, 그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 처음에 통신비밀보호법을 만들 때. 예, 근데 그러나 그 실제에 있어서는 그 어느 정권이든 검찰 혹은 다른 수사기관들이 예, 좀 과하게 통신 조회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법원에 의한 통제, 뭐 영장주의가 되겠지요. 예. 이런 부분은 그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래서, 전면적으로 그걸 금지를 할 것인지 예. 아니면 제한적으로 조금 이 검찰의 수사 목적을 위해서 일부는 좀 놔둘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 그러나 그 통제는 필요하겠다.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합니다. 아니 앞서 저 김승원 의원도 판사 출신이신데 예. 영장주의 도입을 얘기했고 예. 지금은 여당의 최고위원인 장동혁 의원도 판사 출신이잖아요. 장동혁 예. 의원도 이제 영장주의를 도입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밝혔는데 의원님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예, 예. 의원님도 역시 예, 영장주의 필요하다. 그러니까 일정한 통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저도 사실은 그 통신조회를 당한 일이 있습니다만은 아 2021년에요? 예, 그 이전에 아 그래요? 예, 이전에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예, 뭐 그래서가 아니라 예, 일반적으로 사실은 자기의 어떤 이 신상이 누군가에게 자기 의도에 반해서 알려진다라는 거는 그는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고 단순히 기분을 넘어서 그거는 프라이버시권에 예. 대한 일정한 침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 목적상 반드시 필요할 때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예.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게 어느 정도의 제한은 필요하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좀 변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요즘에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엄격하게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94년 혹은 그 이후에 일부 뭐 법의 개정이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이 통신과 관련된 개인 프라이버시에 좀더 뭐라 그럴까요? 중한 예. 이 보호가 제한을 예전보다는 둘 더 강하죠. 예. 보호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야당은 뭐 당연히 이 부분에 동의를 할 것 같고 예. 여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진 의원이신 권영세 의원 그다음에 저 지도부인 장동혁 의원까지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쉽게 이루어질 수 가능할 있겠네요.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예. 참 이게 저희가 여당입니다만 언제까지 여당이 되는 거가 아니고 그렇죠. 야당도 언제까지 야당만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게 객관적으로 예. 이게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정도가 인용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 사실은 교집합 공통 부분이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통 부분을 만들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이런 부분을 노력을 해야지 예. 이게 뭐랄까요? 무리하게 예. 이 법이라든지 이런 걸 추진하고 이러는 거는 예. 우리 정치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그렇게 좋지 않다. 알겠습니다.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예. 해악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민주당이 한참 전당대회 중인데 뭐 이재명 후보의 연임이 확실시 되는 상황이죠. 예, 저 예. 득표율로 봤을 때 어제 이재명 후보가 저희 SBS 토론회에서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렇게 답했거든요. 뭐 뭐 언론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요. 예. 그러면 진정성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뭐 만나고 싶어 할 겁니다. 뭐 진정성이 없는 게 아니라 예, 만나고 싶어 할 텐데 예, 우선은 이제 우리 당내에서도 당 대표가
선출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럼 여야 대표끼리 좀 만나고 예. 그 이후에 뭐 대통령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저 이재명 대표 후보가 당시 당 대표가 되면 한동훈 대표와 만남은 있겠죠. 예, 뭐. 예. 만난 게 무슨 뭐 저 서로 가서 인사 상견례 정도가 아니라 예. 그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 요즘 그리고 그 뭐 여러 가지 그 어디 보니까 뭐 특검을 7번 그다음에 무슨 뭐 또 뭐지 뭐를 이게 저 탄핵을 10번 하고 특검을 7번 했나요? 그게 아니면 뒤집어진 거 이렇게 했는데 예. 이런 식의 정치를 해서는 뭐 다른 민생 법안이 처리가 될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야 대표가 만나서 이런 그 이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서 예. 진지한 그런 논의가 먼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과의 1대1 회담 전에 예. 일단 여당 대표인 한동훈 대표와 1대1 회담을 하고 그리고 나서 대통령한테 오라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지요. 자, 그러면 대통령 예. 저기 야당 대표의 카운터파트는 당연히 우선은 그 이 여당 대표가 아니겠습니까? 예. 예. 자,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 만난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실에 면담을 요청하면 그것도 대통령과 1대1 회담이 아니라 한동훈 대표까지 네, 3자 회담이 돼야 되는 겁니까? 3자 회담이 되는 거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뭐 사안에 따라서는 1대1도 가능한 경우가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보다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야당 대표들이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자, 어제 한동훈 대표와 있었던 중재들의 오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뭐 분위기는 뭐 좋았다고 알려졌는데 어땠습니까? 뭐 대표가 되고 첫 예. 상견례 하는 거니까 뭐 특별히 그 불편하거나 이런 일은 없고요. 뭐 예. 당 전반의 그 당 시스템 그다음에 당 개혁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편하게 예. 얘기를 나눴습니다. 사실은 우리 당이 우리 그 당 전체가 코로나 이후에 사실은 그 우리 당원들과 이 당 지도부 혹은 당의 의원들을 하고 사이가 좀 많이 끊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예.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좀 무너진 측면이 있고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당의 중요한 정책 기능을 담당하는 그 이 기구들이 예. 제 역할을 좀 못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제대로 재편을 할 예. 필요가 있다. 예.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도 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보수는 품격과 실력이 예. 있어야 되는데 예. 지금 이 품격도 품격이지만 실력 부분에서 아하. 야당을 압도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예. 뭐 야당 입장에서는 좀 무리한 법이지만 그래도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예. 여당 발로 무슨 그 여당 표에 어떤 어허. 정책이 나오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쉽게도 잘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그 사이에 좀 여러 가지 혼란기가 있었고 비대위 체제들이 계속 있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겠지만 이제 한동훈 체제가 시작이 된 만큼 예. 여당발 정책들이 좀 나와야 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어제 주로 한동훈 대표가 제가 선배님들 당을 이렇게 이끌겠습니다. 뭐 이렇게 본인의 포부를 말하는 게 많았나요? 아니면 의원님들이 좀 조언이라든지 반반이었습니다. 반반이었고 예. 대개 지금 말씀드린 그 당의 시스템 개편이라든지 이런 예. 거 얘기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취약한 지역인 호남 쪽에 예.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호남 주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더 해야 된다. 어저께 이제 조배수 의원이 예, 그 보도가 나오셨는데, 됐더라고요. 예, 조배수 의원이 특히 호남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예.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얘기를 하시고 뭐 한동훈 대표도 대체로 다 동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방금 전에 당의 이제 실력을 키우는 문제, 네, 정책 어젠다를 가져오는 주도권을 갖는 문제 이거 말씀해 주셨는데 그 관련해서 이 최근에 좀 논란이 됐었던 정책위 의장 교체나 이 최상병 특검법 여기에 대한 얘기는 어제 없었습니까? 정책이 뭐 특별히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뭐 최상병 특검법은 뭐 특별히 얘기는 없었지만 예. 그 뭐 이 한동훈 대표의 그 주장과 달리 당에서는
대체로 특검이라는 거는 보충적인 제도고 예. 이 공수처라든지 검찰의 수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뒤에 그 결과가 신통치 않으면은 그때 가서나 생각을 해볼 문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그 한동훈 대표하고 가까운 의원들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그런 쪽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뭐 앞에 뭐가 있었죠? 의원님, 그렇죠. 정책의장 제가 질문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교체는 됐습니다. 이거 좀 그래도 그래 뭐 교체하는 게 낫지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그냥 놔두지 그랬어 이렇게 좀 보십니까? 아쉬움은 있습니다. 정책의장 경우에 정정식 전 의장이 뭐 실력이 있는 의원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품어 안아서 같이 갔으면 좀 더 좋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은 있는데 김상훈 의원도 뭐 좋은 의원이기 때문에 뭐 이제 앞으로 잘 하도록 응원을 해야지요. 의원님. 여권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와의 관계인데 어제 이제 오선 중진 의원들이 한동훈 대표에게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 조언들이 좀 있었습니까? 어제 구체적으로 나온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우리 당의 모든 단위에서 뭐 한동훈 대표한테 주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는 뭐 또 이제 한동훈 대표뿐만이 아니라 용산에서도 적극적으로 당 대표와 이렇게 소통을 해나갈 그 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어제가 이제 오선 의원들 모이는 자리인데 5선 6선 어제 주호영 의원도 왔으니까 5선 6선. 오선 의원인 나경원 의원은 어제 참석하지 않았다 이렇게 알려졌던데 맞습니까? 근데 날짜가 서로 잘 안 맞아가지고 좀 나눠서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전날은 권성동 의원. 그 전에도 보고 그다음에 어제도 보고 그다음에 아마 나경원 의원이나 뭐 원희룡 그 장관은 전 장관은 그 의원은 아니지만 그 이제 이 전당대회에서 아주 치열하게 이 경쟁을 했던 상대들 아닙니까? 어제 윤상현 의원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원들하고 의원이나 전직 의원하고도 그 이 좀 회동을 해서 그 당을 위해서 이제 나름대로 나경원 의원이나 원희룡 장관도 어떻게 이끌어가려고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아이디어들에 대해서 이게 TV 카메라 앞에서 치열하게 토론하는 게 아니라 이게 카메라 없는 상태에서 조용히 논의를 해서 그 이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설득할 건 설득을 해서 그래서 좀 더 좋은 그 결론을 내기 위해서 그리고 또 같이 경쟁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다 품어 안는 모습이 이게 좋지 않습니까? 어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나왔습니까? 나경원 의원이나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한 얘기들. 어제 그 얘기는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나경원 의원하고 한동훈 대표가 갈등을 빚었던 게 바로 이제 패스트트랙 사건 요건데 한 대표가 이거 관련해서 이 재판 대응 TF를 만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뭐 두 사람 사이 갈등을 푸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뭐 그렇다고 봅니다. 그게 사실은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그때 한동훈 대표의 대답은 뭐 분명히 잘못됐고요. 그리고 이게 이 나경원 대표가 부탁을 한 게 뭐 자기 혼자 빼달라고 이게 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야당 의원까지 있고 여당 의원에서도 굉장히 여러 명이 있는데 어떻게 나경원 의원 혼자서 공소 취소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게 뭐 일반 여론에서 찬성하는 분도 있고 뭐 반대하는 분도 있고 그렇겠지만 어쨌든 그 이 부당한 그 야당 지금 당시는 여당이죠. 여당의 그때도 입법 폭주죠. 폭주를 막기 위해 가지고 그 이 저항하다가 일어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이 그냥 알아서 해결하라가 아니라 좀 이게 챙겨주는 모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제 보니까 안세용 선수도 협회가 아무것도 안 챙겨줬다고 굉장히 불만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게 집단이 있으면은 집단을 위해서 하다가 무슨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집단이 챙겨주는 게 그게 뭐 당연히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이제 TF를 만들어서 좀 당에서 챙겨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어땠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인선을 마쳤는데
전반적인 당직 인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뭐 당직에서 다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이제 중간 당직들도 예, 앞으로 예. 뭐 정책위의 정조위원장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제 마저 이루어져야 되고 예. 여의도 연구소의 연구원장이요. 연구원장과 뭐 거기에 이제 예. 이 핵심 지휘부하고 핵심 인원들에 대한 그 인사도 있어야 될 텐데 뭐 예. 전체가 그 다 이루어진 다음에 평가할 거고 현재까지 뭐 저렇게 괜찮게 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예전에 전당대회 때 나경원 의원이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 한동훈 당시 후보를 내년 재보궐선거에 출마시키고 싶었다 뭐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내년 재보궐이 언제 어느 지역에서 열릴지 아직 결정된 건 아닌데 뭐 아무것도 없지요. 만약에 결정이 되면 네. 한동훈 대표가 직접 뛰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 이제 상황을 보고 그 지역 상황이라든지 뭐 이런 예. 걸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일반론으로 얘기를 하면은 예. 사실은 원내대표의 한계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단순히 이제 원내에 있다가 원내로 간 사람이 아니라 한동훈 대표는 원내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라도 그 한동훈 대표 본인을 위해서는 그 이 뭐 재보궐선거가 있으면은 출마하는 게 네. 일반론으로서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뭐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또 이 재보선에 참여하는 거가 그러니까 옳으냐 그러냐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과거에 그 박희태 전 의장이 예. 원외 대표를 하다가 양산에 출마를 하면서 그 당시에 결국은 대표직을 내려놓고 예. 그 출마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이제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뭐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 우선 뭐 재보궐선거가 있을지 없을지 자체를 예, 모르겠으니까 그렇죠. 예. 일반론밖에는 얘기할 수 없는 입장이지요. 알겠습니다. 예.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제2부속실 이제 설치가 결정이 예, 됐는데 하나 더 남은 게 특별감찰관이거든요. 예. 지금 일각에서는 이거는 뭐 여당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야당에 양보해서라도 특별감찰관 빨리 임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주장. 어제 이제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도 그런 주장을 했던데 예. 어떻게 보세요?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뭐 이준석 의원 얘기고요. 예. 지금 그 앞에서 김성호 의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 얘기를 하던데 예. 이거는 입법권 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단순히 이거 때리는 건 얘기를 안 하고 왜 막냐라고 얘기를 하는 시간이겠습니까? 그 얘기는 결국은 이 분석해 보면은 서로 타협할 그 이 내용 방향으로 가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예. 근데 특별감찰관 문제도 야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가 있다면 당연히 야당한테 양보를 하겠죠. 예. 그러나 야당이 뭐 일반적으로 여당 입장에서 그리고 대통령실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인물을 골라올 거라는 그런 의심이 굉장히 강한 상황에서 예. 야당한테 양보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여야의 어떤 신의가 회복이 돼야지 예. 그런 식의 어떤 양보도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런데 예.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산도 국회에서 정해지면은 임명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를 해서 여당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야당도 그렇고 서로 예. 동의할 수 있는 인물군을 같이 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권영세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